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우한 폐렴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한 폐렴이 점점 한국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의 경제도 휘청거리며 소상인들은 경제 활동이 줄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또한 아이들이 휴학을 하고 휴원을 하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고 외출이 자제가 되며 오히려 나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 한숨이 나오고 슬퍼집니다. 또한 답답해지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한 폐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개인은 정부에 기대면서 정부가 어떠한 이러한 재난이 왔을 때 정부가 무엇을 해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은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우한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권 체제 안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지려는 모습이라기보다 이것은 지방 관료들이 자신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크게 되었다라고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정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중국 속국의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진핑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는데요. 고통을 같이 나누자 아니면 마스크를 중국에 보내자는 등 전혀 고통을 나눌 기색이 없는 중국에게 중국 사랑 날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 의사협회의 6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그리고 분노를 문재인 정부는 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깨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느꼈을 분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사실 비단 한국 정부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1980년도에 HIV Blood Tainted Scandal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내 혈유병 환자들 사이에 미국에서 공급되었던 혈액 안에 이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섞여서 약품이 만들어지면서 공급이 됨으로써 일본 내 혈유병 환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결국 이 책임을 지게 되고 마츠시다라는 일본의 보건복지부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이 법정에 쓰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사태가 점점 이렇게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은 혈유병 환자들 사이에서 공포와 또한 불안을 조성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주 이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은 2년의 실형을 살고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녹십자의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혈액을 취급하고 공급하는 자리에 다시 앉은 것이죠. 이렇게 정부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지 국민들에게 저질렀던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없던 일로 무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는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은 전혀 자유롭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미국은 일찍 중국인 입국 금지를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큰 나라지만 그냥 450명 정도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것이다 라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중국인들의 입국은 막았지만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미국에 입국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우한 폐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우한에 있었느냐, 당신은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느냐, 이 두 질문에 노만 하게 되면 미국의
곧바로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중국에서 들어온 미국인은 자신이 이러한 허술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대중에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큰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450명밖에 확진자가 없는 이유는 미국의 50개 중에서 47개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혀 테스트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인 CDC에서는 2주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테스트기를 30개 주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보낸 다음 날 대거 수거를 해갔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었을 때도 이 자가 테스트는 전혀 배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돼서야 부랴부랴 미국 질병관리국에서는 이러한 테스트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도 이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다음 주에는 대거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3주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지금 비공식적인 집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6,000명, 뉴욕에서는 200명의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한폐렴을 통해서 정부는 결국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권력 유지에 더 혈안이고 자신들이 비난을 피하는 것에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보를 취집하고 또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학교가 휴학을 하고 대중교통이 점점 이용자들이 줄어들며 왠지 버스나 지하철, 다른 사람이 앉았을 것 같은 택시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고 두려워지고 외출이 삼가되며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이제 외출은 마스크를 꼭 해야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현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수 집결의 날이었던 3.1절은 대중집회에서 인터넷으로 대처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이때까지 우리가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자녀 또한 배우자들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답답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서로에게 화를 내고 비성숙하게 하는 것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녀들과 더욱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좋은 점 3가지를 이야기하며 가족과 함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함께 같이 이겨냅시다.